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자율 반등을 넘어서 서머랠리로 가자. 네, 코스피 지수 오늘 60일 이평선을 뚫어냈습니다. 정말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다만 음봉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힘은 조금 달리긴 하는데 60일선을 드디어 뚫어냈습니다. 자율 반등을 넘어서 서머랠리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율 반등은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증시 외적인 요인 없이도 가격 원리에 따라서 일시에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7월 초의 패닉을 끝으로 시장은 자율 반등했고 이제 이 시점 서머랠리가 진짜 올 수 있을 것인가 투자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의 고점, 그리고 외국인의 공매도의 정점 지나갔을까요? 여기서 만일에 시장이 서머랠리 쪽으로 속도를 좀 더 내준다면 그동안 주식을 빌려서 팔았었던 그런 세력들이 주식을 황급하게 사는 움직임, 숏 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세력들이 황급한 속도로 사게 됐을 때 시장은 숏 커버링을 넘어서 숏 스퀴즈 현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주가별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게임주 등 성장주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한 녀석들 오늘 목요일장의 코멘트 어떻게 내놓고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시장의 방향은 시장 참여자가 정한다. 유세벽 전문가, 안도 랠리 중. 이정호 전문가, CPI 전까지 증시는 맑음. 네,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시장 참여자가 정한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서머랠리가 올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서머랠리가 온다면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었는데요. 일단 8월 들어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유가증권 시장 전체 8월 기준 9천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난달에는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 8월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800억 원대 순매수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참여자, 누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까요? 네, 시장은 이제 뭐 연준이든 뭐 각국의 그 중앙은행이든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이제 표현을 하자면 시장에 참여하는 건 우리 개인들이든 뭐 일부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모두를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또는 뭐 위축이 되고 뭐 이래서 뭐 다양한 정책을 이렇게 좀 시장을 조절을 하려고 뭔가 내놓으려고 해도 알고 보면은 실제로는 그 안에서 우리들 뭐 개인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뭐 어떠한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시장 흐름대로 그냥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룰은 만들어 놓는 거지만 그 안에서 나타난 것들을 보면은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고 뭐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어제도 미국에서 경기 고용 지표가 뭐 괜찮게 나온 걸 봐서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괜찮다. 그러니까 예상은 원래 안 좋게 보고 어느 정도 조치를 했던 건데 그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는 거는 이미 우리 시장에 있는 모든 뭐 소비자들이든 일반 참여자들이든 간에 고용도 잘 되고 소비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표현이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포 그다음에 뭐 탐욕 지수들 FGI 지수라는 것들이 지금 저점에서 어느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5월, 7월 사이에서는 아주 안 좋다고 그렇게 막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이 말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상쇄되면서 어차피 이 시장의 모든 어떤 악재든 뭐든 나와도 우리가 다 소화해 나가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수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실제 그 수치로만 표현을 하자면 FGI 지수 그 탐욕과 그 공포 지수가 이미 7에서 지금 한 47에서 50 거의 중립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은 시장이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뭐 인플레이션이든 뭐 경기 침체든 그런 걱정을 하더라도 시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방향을 알고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는 거는 실제 여기에 모두가 지금 투입되어 있는 우리들 시장 참여자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제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안에도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들은 그냥 하나씩 우리가 다 해소를 하면서 그냥 소화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저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시장을 포기하고 떠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좋던 금리가 높던 낮던 그거를 다 우리는 뭐 소화하고 뭐 속된 말로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그걸 다 잡아먹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하게 특이점으로 이제 볼만한 것들은 미국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 시장 방향은 그래도 여기서 저점을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갭 상승을 해서 어제 급등을 미국 시장도 했던 거고, 우리 시장도 오늘 뭐 기대보다는 좀 약했죠. 하지만 좀 갭 상승, 나름 갭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두 번째 이제 제목을 해놨지만, 갭 상승 이렇게 시작할 때 달려드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 좀 개인들이 많이 달려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흔들리니까 또 고점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오히려 한 템포를 좀 쉬는, 그러니까 불나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쉬는 애들을 좀 보자 이런 것처럼, 오히려 시장이 지금 바닥에서 급하게, 바닥 기준으로 해서 급하게 올라올 때는 한 템포 쉬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하면서 시장에서 내가 지금 좀 제대로 된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 오늘 시장은 좀 그렇게 과열된 것처럼 보이는 시장에서는 조금 한 템포를 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어가고 있는 섹터들 가운데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잘 골라보자라는 게 신상원 전문가가 이번 주에 저희 강한 녀석들에 함께해 주시면서 처음 말씀해 주셨던 그 코멘트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섹터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섹터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날 뭐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면서 가니까 그때 쉬던 애들을 좀 보자. 그래서 뭐 자율주행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필 오늘 좀 떴어요.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좀 자이언트 스텝이 정말로 큰 걸음을 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메타버스는 지금 오늘 아주 초급등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첫 방송 출연을 했을 때 그 말씀을 했어요. 좀 쉬는 애를 보자. 그럼 지금이라면 쉬었다가 일어나면서 무릎을 살짝 드는 애들을 좀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뭐 게임주,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UAM이라고 하는 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자재 관련재 그런 섹터들도 한번 돌아가면서, 얘네들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오늘 갭상승이 됐는데 왜 쉬고 있지? 아, 너무 속상하다 이러지 말고, 그 애들의 움직임이,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흐름, 뭐 이평선들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기술적인 흐름은 어떻게 가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이제 이미 떴으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맥스트나 MP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달려들어갈 게 아니라 아직 안 가고 있는 애들. 마침 제가 좀 이따 한번 또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정책 이슈도 좀 연결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이긴 하지만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중국이 조금은 좀 치사하게 무역 보복을 좀 하는 모양새를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돼서 연결되는 것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금 오늘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를 왔잖아요. 또 우리나라 와서 하필 판문점을 간다고 합니다. 또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그 유엔 회의에서 북한 관련해서 좀 이슈가 살짝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펠로시가 가고 나서 분명히 북한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전 같으면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코멘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코멘트의 강약 조절에 따라서 또 한번 대북주나 방산주도 한번 연결돼서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립각들이 대만을 통해서 또 드러났고, 그리고 이 펠로시 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북미 그리고 남북의 이런 리스크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대미남 신상원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해주시고 아주 점잖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내용들과 또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왜 이 표현 안 써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어떤? 생선 가시를 살피듯. 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죠. 제가 되게 편식이 되게 심해요. 근데 생선은 되게 먹고 싶어 하고 그럼 누군가가 좀 도와주던가 제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되게 먹을 게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거. 그 먹을 게 많은 하얀 살 위에 생선가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북한 이슈라든가 또 중국에서 지금 대만 쪽에 조금 치사한 보복을 해요. 왜 치사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어제 제일 강하게 오른 게 과자입니다. 대만으로 과자 수출하지 못하게 아이들의 꿈을 뺏어버리는 그런 치사한 보복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가시 같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랠리다, 뭐 안도 랠리다 이러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바닥에서 이제 겨우 아이고 고개 이제 쉬었으니 좀 일어날까 뭐 이러는 정도거든요. 네. 이럴 때 볼 게 이제 그런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다음에 뭐 관련된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걸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생선가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7월에 최저점 대비해서 10%가 올라서는 시점이 2,500선이기 때문에 아직 10%도 못 올랐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장 대비해서는 좀 더 부진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선 가시를 살피듯 경계를 늦추지 말자. 그리고 고개를 들고 무릎을 세우려는 그런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거래대금 설명하면서 전에 맛집 얘기도 해주셨는데 먹는 걸로 비유해 주시니까 또 확 오네요. 네, 마침 또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보복 조치를 과자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좀 과열 국면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불나방이 되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이 컨센서스가 낮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ISM 서비스업 지표도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측면들 그리고 또 공포엔 탐욕 지수가 지금 회복세를 보여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더 안정감을 띨 수 있다는 그 대목으로 근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장의 방향 시장 참여자 누가 결정할까요? 초록불은 외국인, 노란불은 기관, 빨간불은 개인입니다. 8월장의 방향성, 시장 참여자 가운데 누가 결정할까요? 초록색은 외국인, 노란색은 기관, 빨간색은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견 확인해 보시죠. 이정우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기관의 한 표, 유세벽 전문가가 초록불, 외국인의 한 표를 주셨습니다. 외국인이요. 네. 이제 모든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세 분 모두 외국인 의견 주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를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짓기에는 아무래도 물량 공세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외국인의 한 표를 들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눈치 게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 지을 때는 외국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워있는 네 종목 깨워주세요. 이제 일어나자 편백나무님께서 글 주셨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외국인이라는 의견을 하늘물사님께서 주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저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지금 지수를 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원래 지금 어떻게 보면은 휴가철 기간에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 연도는 약간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달라붙어야 그때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수급을 만들고 있다,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진짜 주식쟁이의 면모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정훈 전문가님 횡보할 때도 저는 이런 장도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8월의 느낌을 전해주셨어요. 외국인이 시장을 틀고 있다. 자, 신상원 전문가님. 예, 당연히 이제 외국인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잠깐 이제 빼먹은 그거를 같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FGI 지수가 안 좋아지고 시장이 안 좋다고 할 때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한 4조가 빠져나갈 것이라 그래서 충격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최근에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역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어느 정도 좀 흔들림을 주는, 그러니까 좌우를 할 수 있는 그 수급이라고 보고 이제는 좀 스마트한 개미들도 뭐 따라가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가고 개인들이 좀 따라가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들어서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 벌써 9,600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매수 전환에 이어서 지금 초반인데 벌써 1조 원 가까운 매수를 외국인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세 분께 간단하게 또 질문 드릴게요. 아까 갭상승 시장일 때 불나방이 되지 말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장, 특히 8월 장에 매수를 해야 되는, 매수를 권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록불은 개장 직후 아침이 되어 있고요. 노란불은 점심시간, 그리고 빨간불은 종가 매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주시죠. 초록색은 시가 매매라고 볼 수 있죠. 오전장의 매매, 그리고 노란색은 점심시간 매매, 빨간색은 종가 매매. 이정우 전문가는 꺼주셨고요. 예, 의견을 아예 안 주시고 신상원 전문가님 점심시간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유세백 전문가님은 종가 매매이신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재밌게 표현을 또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장에 보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세력주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침에 많이 뜹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보통 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게 쉬었다가 올라올 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방심할 때, 밥 먹을 때, 그때 다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예. 남들이 마음을 편하게 놓을 때 네. 그때가 타이밍 아닐까.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매매 다 끝났네 했을 때, 점심 먹으러 마음 편하게 가셨을 때, 그때 한번 매매할 종목을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역시 뭐 강한 녀석들 끝날 때, 그때 한번 종목들 가지고 한번 매매 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우 전문가님은 왜 끄셨어요? 저는 편식을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맛있게 보이는 거, 그때그때 보이는 거를 노려서 먹지, 저는 뭐 딱히 시간을 정해서 언제가 좋냐 네. 이렇게 딱히 나눠서 하질 않고, 그냥 장 열려 있으면 제가 깨어 있는 시간에는 거의 주식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에도 좋아하고, 뭐 장 초반도 좋아하고, 종가도 좋아하고, 점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시간 열려있으면 24시간 매매할 수 있는 이정우 전문가, 그리고 유세백 전문가님. 아니, 사실은 저는 시초가 매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편안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석 다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장 막판쯤 돼서 그때쯤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가격이 쌀 때라는 글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피레침 기대하면서 종가 매매합니다라는 분도 계셨네요.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두 번째 코멘트는 유세백 전문가 안도 랠리 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도감이 퍼져 있습니다. 예, 과열되진 않았을까요? 지금 뭐 베어마켓 랠리다, 아니면 뭐 안도 랠리다, 썸머 랠리다, 뭐 얘기들은 많은데요.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지난주랑 요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큰 틀에서는 벗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차분하게 조금씩 저점 올려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61선 올라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500포인트 구간까지는 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2500포인트를 노리면서 갈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 미국처럼 실적이 온전히 반영을 해준다라면은 2600포인트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환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미중 갈등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치포 동맹, 이거는 이제 8월까지 이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겠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수출이 3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70%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14나노 공정, 뭐 10공정까지 뭐 수출을 허가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삼성이라던가 SK가 중국의 공장들, 거기에 장비들을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관련한 부분들은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먼저 주축으로 움직여 줘야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외에 IT 업체들이라던가 이쪽 중국 수출이 좀 많은 그쪽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기업마다 종목마다 체크를 좀 하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아까 신상원 전문가님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이 메타버스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공개 방송에서 자이언트 스텝 날라갔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5주 전에, 한 달 전이죠. 그때 배워야 산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원래라면은 어저께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못했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 지금 고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뭐 넵튠이라는 종목도 있고, 맥스트,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추세 전환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게임과 엔터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으면 이 다음엔 이제 메타버스도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가 이 삼성전자에서 인도 통신 사업자 에어텔의 5G 공급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제가 5G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나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라던가 이 모든 산업들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5G가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딴에서 지금 어저께도 언급드렸었던 뭐 HFR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지금은 추세 전환을 완전히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 주목을 이제 눈을 5G 쪽으로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워낙에 방송에서 매번 말했던 뭐 방산이라던가 신재생 이쪽은 두고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산 신재생 정말 아주 초지일관으로 그리고 따박따박한 그 수익으로 잘 전달해주고 계신데,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저희 시마론 때 유세백 전문가,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 나오셨잖아요. 지지난주였나요? 다들 메타버스 자랑하니까 저도 자랑 한번 해보는데, 네, 저는 7월 26일 날 시마론 나가서 메타버스에서 게임주 탑픽으로 위메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자랑 좀 할 겸 먼저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시마론에서 두 분이 각각 메타버스 로봇주를 분석해 주셨는데 서로 관심이 다르시더라고요. 오히려 메타버스를 분석한 이정호 전문가가 로봇에 관심이 좀 더 많으셨고, 로봇 분석했던 또 유세혁 전문가 메타버스 얘기 남기고 방송 끝나고 저한테 남기고 가셨었는데요. 자,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 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소외주 가운데서 볼만한 종목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오히려 치포 동맹 가입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 보복 가능성이 낮다. 중국은 지금 대만이 더 밉기 때문에 대만 쪽에서 대만을 배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치포 동맹에 가입할 것이다. 초록불.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빨간불입니다. 자, 지금 올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전 세계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에너지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의 구도가 재편성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그 가운데서 반도체 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네요.
네. 의견 있으신 분 들어볼까요? 치포동맹 가입 우리나라에 긍정적입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느껴요. 만약에 TSMC가 만약에 치포 동맹으로 먼저 치고 나간다라면 우리 삼성전자는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무사님께서 우리 치포 동맹 가입 중국 눈치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중국에게 중국 견제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 차원이라는 명분을 주지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현명한 외교 태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늘무사님을 외교부 장관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현명한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셨네요.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잘 주지시키자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대만 쪽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 등의 수주를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아니면 빨간불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의 반사수혜를 우리 반도체가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세 분께서. 근데 진짜 진지하게 이거를 반사 이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런 기대감들, 실제 중국의 수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더 들어왔을 때 우리 반도체주들 연말에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반도체도 반도체고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무엇보다 진짜 배터리가 최고인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자, 세 분의 의견입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초록불이시네요. 네,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우리도 만약에 미국 편을 들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밉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일단 대만에 더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그냥 저는 우리가 수혜를 그래도 조금은 받지 않을까? 예.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저는 지금 뭐 수혜를 받는다라고는 생각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뭐 추가적인 물량들을 중국이 만약에 이거 뭐 보복한다 뭐 이렇게 나왔었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안 받으면 받아야 될 때는 TSMC라던가 아니면 인텔이라던가, 근데 걔네들이 지금 공급을 해줄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될까? 그리고 나냐라는 또 반도체 대만 업체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넌 미국향과 한국향인데 글쎄요, 이거는 솔직하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을 할게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있어서는 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력들은 미국이나 일본 쪽에 많이 있고 소재 자체는 중국 쪽입니다. 이런 가운데 치포 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그 사업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마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조금 안전판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한 코멘트 세 번째, 이정호 전문가. CPI 전까지 증시는 맑음. 현지 시간 10일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9% CPI 돌파해서 정말 놀랬죠. 물가가 9%입니다. 우리나라는 6%. 자, 그런데 이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전문가님? 네, 화요일 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펠로시 의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도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CPI 전까지는 어느 정도 증시는 맑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기준으로 2470에서 2420 부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까지는 약간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고, 뭐 다음 주에 뭐 2500선을 한번 찍어줄지 안 줄지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약간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또 공포감 조성으로 인해서 또 하락세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천천히 가는 게 더 매력적인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본 게임은 지금 CPI 끝나고 나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습 게임이다. 시장이 되게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 그 시기 때 포트폴리오를 잘 교체했던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물려있던 종목들을 계속 갖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장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CPI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연습 게임 구간에 현금이랑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면은 들고 가시고, 본 게임은 CPI 이후니까 그때 상황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CPI 이후 강세 테마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2차전지, 거기서 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테이펙스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가 요즘 좀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좀 많이 유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로봇, 그리고 휴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 세 종목은 좀 이번 달에는 좀 핫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 CPI 전까지 주식시장 맑을 테지만 너무 크게 빠르게 올라가는 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냥 뭐 기분 좋은 정도, 예, 아주 뭐 엄청난 뭐 뜨거운 시세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다가 CPI 이후에 본 게임이 진행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흐름이 8월장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CPI 이후에 강세 테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 녀석들에서 계속해서 배터리주, 제가 최근에 뭐 제1의 주도주입니까? 라는 질문도 드렸는데요. 다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1의 강력한 테마로 로봇주에 대해서도 또 이번 주 초반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테마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정호 전문가가 보는 종목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배터리 가운데서는 소재주 위주로 보고 계시는데요. 테이펙스, 대주전자재료 꼽아주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질문 드릴게요. CPI 지수 발표 이후에 8월장에 본 게임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CPI 발표 이전에도 충분히 노릴 만한 게 너무나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좀 몸 좀 풀다가 관망하다가 현금 갖고 있다가 CPI 이후에 본 게임을 하자, 초록불입니다. 의견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가 빨간불이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지금 우선 큰 이벤트가 이거 CPI 남았습니다. CPI 되면은 이제 방향성,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CPI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더 강하게 치고 갈지 아니면은 좀 더 조정을 받을지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강도가 결정된다는 의견 동의해 주셨고요. 우리 채팅창에서 편백나무님께서 지수야 깨어나지 말고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으렴. 중순 이후에 깨워줄게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시조 같네요. 네, 신상원 전문가님 빨간불 주셨어요. 이미 시작된 거 아닐까, 시장의 이 흐름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CPI 지수가 뭐 이렇게 나쁘게 아주 뭐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아주 나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작은 흔들림 나와도 그냥 9월 정도까지는 이 흐름대로 쭉 가지 않을까. 중간 쉬어도 살짝 쉬고 그냥 쭉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7월 말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부진한 지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안정화되어 있는 시장, CPI 발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걸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는 점 체크를 해볼게요. 7월의 CPI는 8.8% 나타낼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코멘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세 분의 강한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티켓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하나씩 서머랠리의 조건식이 부합하고 있는 시장, 남아있는 확인할 변수가 7월의 CPI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4개 티켓 획득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1등, 네, 강한 녀석들의 1등, 계속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 7월 29일에 추천했었던 PNT가 수익률 2자릿수 돌파했습니다. 수익률 11% 나왔고요. PNT 티켓 획득 축하드립니다. 이름표에 티켓 달아주실까요? 제가 방송 전에 섭섭했어요. 유세벽 전문가가 이제 대왕토마토 2개 되셨다고 은퇴할까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100개 따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PNT로 인해서 이제 20번째 티켓이 획득 됐고요. 수익률이 11%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장비 업체 관련해서 저는 단연코 탑픽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격대 5만 원대에서 이렇게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지금 만약 신규 진입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4만 9천 원 손절 컷 잡고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넓게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4만 5천 원 구간에 오면은 잡고 5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오면은 팔고 하면은 되는 따박따박 종목입니다. 이제 골프로 예를 들면은 따박따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따박따박 모음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세벽 전문가가 보는 따박따박 종목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종목을 계속 발굴해주고 계시는데, PNT 같은 경우도 신규 진입 4만 9천 원 손절가에 5만 5천 원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투자 역시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를 해주셨네요.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7월 27일에 GS 글로벌이 역시 2자릿수 13.2%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LX 인터내셔널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급증했어요. 그런데 이 LX 인터내셔널 실적을 봐도 지금 뭐 천연가스 부족하다 보니까 석탄 쪽의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석탄 쪽 종목이 결국에는 이렇게 또 잘 갔네요. 이거 네, 티켓 달아주시고요. 네. 예. 티켓. 우리의 2등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 티켓 획득했습니다. GS 글로벌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 10% 정도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원자재 관련 종목을 하실 때는 올라갔을 때 사는 것보다는 약간 눌렸을 때 사는 방법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구간, 약간 10%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목표가도 3,800원 구간까지도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슬슬 더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지금은 뭐 신규 매수 관점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별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좀 괜찮게 눌려준다라면 제가 또 강한 녀석들 종목 시간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 글로벌은 눌림목을 공략하자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또 세 번째 티켓인데요. 윤겸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티켓 획득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미약하지만 감사합니다. 예, 예열 이제 완료되셨을 것 같아요. 8월장에 좀 보여주세요, 전문가님.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7월 14일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티켓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묵은지 종목, 7월 14일 가장 처음에 좀 공략했던 종목이 될 텐데, 에코프로 BM입니다. 수익률이 13% 나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제 시장 속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하반기 주도를 이어갈 건 뭐 2차 전지가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평가하시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282% 상승까지 했는데, 또 지금 3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전망이 주가 목표가 한 17만 원까지 봐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또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단계별로 지금 뭐 현재가가 12만 9,400원인데요. 13만 원, 13만 원 저도 이렇게 같이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배터리주 가운데 에코프로 BM 중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인데요. 8월 1일에 추천했던 버킷 스튜디오 티켓 획득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는 정말 좀 특별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테마를 안고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이기도 하고 가상 인간 관련주, 빗성 관련주, 애견 헬스케어, 아동 콘텐츠 사업까지 하고 있고 복합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적자가 나고 있고요. 시총은 2천억 원인데 일단 10%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제가 이제 목표가 3,300원 드렸었는데,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초록백 미디어가, 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인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무적 투자자로 참가를, 한다는 뉴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버킷 스튜디오는 그런 투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투자를 좀 알차게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 보면은 작은 회사들은 투자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금만 끌어들이고 실제로 잘 안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고, 제가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은, 메타버스 커머스 쪽을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부분, 이쪽을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는 회사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물론 다 준비하고 있겠지만, 근데 요게 이제 잘 돼가지고 커머스 부분이 잘 되게 되면은, 정말로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 세상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커머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오늘 요즘에 보면은 계속해서 5일선 위쪽에서 잘 가고 있고 조만간에 121선 탈환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무난하게 목표가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 사업 확장력이 눈에 띄고 있다. 이 사업 확장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닦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 주셨네요.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또 소식이 나왔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소속사이기도 하고요. 주원배우 소속사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콘텐츠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좀 살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오전장을 마무리할까요? 세 분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한국가구, 유세벽 전문가 일진전기, 이정호 전문가 휴림 로봇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번 주에 또 저희 강한 녀석들에 합류해 주셔서 든든한 신상원 전문가. 제 예감에는 뭔가를 또 확실하게 보여주실 만한 그런 전문가분이 아니실까 하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한국가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구 같은 경우는 또 이 기업도 특이하더라고요. 제과 제빵 원료를 유통하고 가구 유통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자회사 두 회사가 있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한국가구는 주문형 가구, 빌트인 가구를 만드는 우리나라 좀 꽤 오래된 가구 회사고요. 가정용 가구도 생산 및 유통을 하는데 특이한 거는 대부분 직영으로 전 시장을 좀 운영을 하거나 백화점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고가 라인을 갖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실적도 좋습니다. 제가 첫 출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해도 잘 부합되는 회사인데 계속 꾸준히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유보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9,000% 가까운 유보율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요즘에 최근 살아오고 있는데 한국가구는 또 특히 그 매출도 중요하지만 1분기도 연결 기준으로는 한 20% 증가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좀 속해 있는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가 그 다음 주에 우리 그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슈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슈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차트도 바닥에서 지금 천천히 올라오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좀 급락을 했지만 이건 시장 하락 때문에 동조화돼서 거래 없이 밀렸던 거고 바닥에서 살며시 지금 거래를 잡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지금 다 올라와서 턱걸이를 딱 장기 평선에 맞춰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국토부 장관께서 직접 발표하는 그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지금 주택 공급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느 정도 이슈가 붙어버린다면 같이 좀
출발을 할 수 있는 자세도 좀 이렇게 돼 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볼 때는 그 정책 이슈랑도 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좀 이 섹터가 같은 애들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뭐 예전에 같이 급등이 나왔던 이력, 이 뒷부분에 있는 요때 나왔던 그때 거래가 크게 터졌을 때는 뭐 NX라든가 오하임 INT라든가 이런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택 공급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통 관련 GTS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관련해서 또 정책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련주들도 같이 보면서 가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한국 가구를 놓치시더라도 다른 쪽에서 뭔가 재미있는 실적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6,6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가 정도에서 진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7,700원 그 정도를 이상을 좀 한번 슈팅이 나온다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880원 뭐 이 정도, 5,850원 이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가구입니다. 앞서서 순환매를 주목하자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바닥에서 무릎을 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자면서 건자재 섹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건자재 섹터가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가구 그 가운데서 골라주셨습니다. 10일 전후로 해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을 종목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는 5,850원을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이 또 휴림 로봇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7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내주셨던 로봇주 곧바로 수익 나서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휴림 로봇은 또 어떨까요? 휴림 로봇도 멋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까지 하는 전문 업체고 산업 다각화로 국방용 로봇까지도 산업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 관련주에서 들어가는 종목은 웬만한 거 다 하려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 로봇 관련주 중에 상승세가 제일 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징성이 아직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다시 한번 로봇 관련 테마가 분다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갈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시장이 거의 다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약간 눌림목 주는 종목들을 위주로 찾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휴림 로봇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입가는 지금 현재가인 3,130원 정도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2,850원, 목표가는 3,600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림 로봇입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는 로봇주입니다. 산업용, 서비스용, 국방용까지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로봇주의 대장주라고 꼽아주셨고요. 오늘 눌림을 주고 있어서 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850원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아까 지크님께서 지금 역대 최대 전력 수요라는 뉴스를 같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선주가 주목되잖아요. 일진전기 알아볼까요? 네, 방금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11년 만에 그 1조 원을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커지는 시장이겠죠. 전선 시장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즉 61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어요. 지금 현 가격대에서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고점 부근인 7,600원 부근까지 충분히 노려보고 지금 현재 진입해도 된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은 시총이 대부분 5천억 이상 거의 1조 원에 근접하는 굉장히 묵직묵직한 종목들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시총이 3천억이 안 되는 좀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지킬 자리 그 61선 이탈하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으로는 6,600원 제시를 하면서 추천주로서 일진전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여름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개선될까요? 저는
동가격이 되게 주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일진전기 같은 그 동가격이 연초 대비해가지고 $10,000에서 지금 $7,000까지 떨어졌어요. 그와 관련해서 부담은 요인은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종목이에요. 다만 저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서요. 동 가격 상승이라는 변수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진전기 60의 선을 지키면서 올라서고 있는 종목입니다. 크고 묵직한 종목들에서 따박따박을 노리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 오늘은 일진전기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500원, 7,600원 주셨네요. 맞죠? 네네. 예, 손절가는 6,600원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공개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공개 방송 소개해 주세요. 네. 공개 방송 오늘 그 배워야 산다에서 4강으로 방산, 2차 전지, 신재생, 그리고 로봇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머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 제목이 알짜 정보만 모았다입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방송 오후 4시고요. 신상원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있네요. 네, 오늘 이제 제가 4번째 시간인데 뭐 투자 심리적인 거 말고도 이제 기술적인 분석 관련해서 오늘 5시부터 해서 기본적인 분석과 겹쳐서 이제 투자 마인드에 대한 것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팁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겸한 대응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정호 전문가가 같은 시간에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네, 제가 공개 방송을 수요일, 목요일 날 하는데 어제 관심 종목으로 짜드렸던 금양이 오늘 좀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항상 제가 다음날 내일장 어떤 종목에 갈지 이런 종목으로 약간 공유하는 방송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가 오늘 오후 5시에 공개 방송 일정 있습니다. 뜨거운 8월 장세, 이렇게 수익 내자라는 제목으로 공개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4명의 강한 녀석들의 공개 방송 기대해 주세요. 우리 채팅창에서 블루 실장님께서 배워야 산다 도움 많이 됩니다. 어떤 분의 배워야 산다일까요?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산다 있으신 분이시네요. 누구시죠? 오늘 배워야 산다 있으신 분? 예, 이 가운데는 없습니다. 블루 실장님. 자, 오늘 3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